이번 시간에는 기계 가공의 선반, 밀링, 그리고 드릴링, 보링, 연사 가공까지 배우고 나서 나머지 이제 기어 가공, 정밀 입자 가공, 특수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가공에는요, 기어 절삭법이 있는데 기어 절삭법 세 가지 방법이 기출이 많이 됩니다. 총형 커터에 의한 그 방법이 있고요. 형판에 의한 방법, 창성법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창성법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총형 커터라고 하는 것은 기어의 치형과 같은 형상의 공구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 치형이 이렇게 치형이 생겼다고 하면 이것과 같은 모양의 공구를 사용을 해서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작물을 한 피치를 회전시키면서 치형을 한 개씩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정밀도가 높지 않겠죠. 그리고 생산 능률이 낮아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량 기어에만 사용을 하고요. 형판에 의한 방법으로는 쉐이프 테이블에 치형과 같은 곡선을 만든 형판을 두고요. 공작물을 고정하고 이송을 주게 되면 공구대가 형판 치형 곡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방 절삭에 의한 그 방법이죠. 대형 스퍼기어나 직선 베벨 기어 가공에 이용이 됩니다. 창성법에 의한 그 방법은요, 우선 기어 전용 절삭기가 사용이 됩니다. 이 레크 커터에 의한 절삭, 그리고 피니언 커터에 의한 절삭, 호브에 의한 절삭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벌리투 치형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창성법에 의한 방법인데요. 인벌리투 치형이라고 하는 게 우선은 기어 치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벌리투 곡선 치형은 굉장히 제일 간편하고 중심거리가 다소 틀려도 굉장히 정확한 밀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곡선 치형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어가 이 인벌리투 곡선 치형이 되겠고요. 이 사이클로드 곡선 치형 같은 경우에는 한 원의 안쪽 또는 바깥쪽을 다른 원이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갈 때 구르는 원 위에 한 점이 그리는 자취를 사이클로드 곡선이라고 합니다. 공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계용 정밀기계, 소형기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인벌리투 곡선 치형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전용 절삭기로는 이 호빙 머신, 호브에 의한 절삭이 호빙 머신을 이용한 거고요. 기어 쉐이퍼, 그리고 베벨 기어 절삭기라는 기어 전용 절삭기를 사용해서 기어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어 절삭하는 세 가지 방법, 초형 커터에 의한 방법, 형판에 의한 방법, 창성법에 의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한 치형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은 창성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어 절삭 전용 절삭기에는 호빙 머신, 기어 쉐이퍼, 베벨 기어 절삭기가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밀 입자 가공은요, 보통 이제 입자 분말을 쏴줌으로써 이제 이 공작물의 표면을 다듬질을 해주는 그런 가공이 되겠습니다. 호닝이라는 것이 있고요. 호빙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호빙은 기어를 절삭하는 거고요. 호닝은 표면 거칠기를 향상시키는 그런 가공법이 되겠습니다. 호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링, 리밍 이런 것들 1차 가공한 것에서 2차적으로 이제 좀 더 표면의 거칠기를 굉장히 다듬질해주는 그런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랩핑이라고 하는 것은 랩과 일감에 랩젤을 넣습니다. 랩젤을 넣어서 일감을 누릅니다. 일감을 눌러서 상대 운동을 시켜서 돌리는 거죠. 매끈한 다듬면을 얻는 방법으로 이것은 습식 랩핑이 있고 건식 랩핑이 있는데 습식 먼저 해주고요. 습식은 이제 랩제와 랩핑액, 습식 랩핑이 있고 그 다음에 건식 랩핑으로 2순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식 랩핑액이 없고 랩제만 사용한 정말 정밀한 더 매끈한 다듬면을 얻기 위한 가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습식 랩핑 후에 건식 랩핑을 합니다. 액체 혼인 같은 경우는 연사 입자를 가공액과 혼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 노즐과 함께 이렇게 분사를 시켜주는 거죠. 공작물 표면에 분사를 시켜주는 혼인과는 달리 이것은 가공액과 혼합을 시켜서 표면에 고속으로 분사시키는 것입니다. 슈퍼피니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세하고 비교적 연한 숫돌 입자를 일감 표면에 낮은 압력으로 접촉시키는 건데요. 굉장히 매끈한 고점물대 표면을 일감으로 다듬는 가공법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같은 경우 이 액체 혼인과 다른 점이, 그러니까 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혼인은 기구가 있습니다. 이 혼인인데요. 혼이라는 기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 뚫려진 구멍에다가 이렇게 그 입자가 있는 거죠. 입자 사이사이에 입자가 있어서 다듬질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액체 혼인은 가공 혼합해서 이렇게 분사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버니싱 같은 경우는 1차로 가공된 가공물을 안찌름보다 다소 큰 강철 볼을 압입해서 통과시켜서 소송 변형시키는 가공법이 되겠습니다. 버니싱. 이 슈퍼 피니싱도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랩핑과 슈퍼 피니싱도 이렇게 가압을 해주는 겁니다. 가압. 가공물을 이 부분이 가공물이라고 한다면 그 가압을 해주는 거죠. 이 사이사이에. 비교적 그 연한 숫돌 입자를 일단 표면의 낮은 압력으로 접촉시키면서 가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랩핑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가공은요, 우선 방전 가공이 있고요. 방전 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인 방전 현상을 그 인공적으로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이용한 가공 방법이고요. 전자빔 가공, 진공 중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가공이 되겠습니다. 전해 가공 같은 경우에는 전기 화학적 용해 작용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전해 연삭 이런 것들은 뭐 전기 화학적 용해 작용과 기계적 연삭 작용을 중첩시키는 가공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해 연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액 중에 홍작물을 플러스 극의 불 용해성 이고 이제 전기 저항이 작은 구리, 아연 등을 음극으로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이제 표면이 융해되면서 이제 표면이 광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기 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극의 석출을 이용하는 거고, 전해 연마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극의 용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겠고요. 초음파 가공 같은 경우에는 진동을 초음파 주파수에 진동을 가해서 공과 공작물 사이에 랩체 진동으로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랩핑 같이 가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그 진동 있죠? 초음파 진동. 진동이 쭉 일어나면서 이게 표면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초음파 가공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삭수돌 3요소가 아닌 것. 연삭수돌에는 이제 수돌 입자가 있어야 되고요. 이어주는 결합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이사이 기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 섬유소가 아닌 것은 입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성법에 의한 치형 가공 시 사용되지 않는 공구. 창성법은요, 그 레크 커터, 그 다음에 호빙 머신이죠. 그 피니언 커터, 브로치는 기어 치형 가공 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NC 가공입니다. CNC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라이즈드 뉴머리컬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 제어입니다. 수치 제어를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것이 CNC 가공인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에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해서, 선반 같은 경우는 E축이니까 X축이 이쪽이고 원주 방향이고 Z축이라 한다면 이렇게 공구가 가야 되는 이것을 수치로 나타내서 그 공작기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선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NC 선반이 있고요. CNC 밀링이 있습니다. 그 CNC 밀링에다가 그 자동으로 공구가 교환되게 되는 자동 공구 교환 장치 ATC가 결합이 되게 되면 이것은 MCT라는 머신닝 센터가 됩니다. 머신 센터. CNC 가공의 특징은요,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죠. 그리고 균일한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시간 단축돼서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가공 중에는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 프로그램 짠 대로 이렇게 공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면 이렇게 균일한 제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블록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G코드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O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의 번호를 뜻하고요. 그리고 N은 블록 전개 번호 N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G는 준비 기능, S는 주축 기능, T는 공구 기능, M은 보조 기능, 그리고 F랑 E는 이송 기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의 의미를, 어드레스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준비 기능 G, S 주축 기능 T, 공구 기능, 보조 기능 M,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G코드 일련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G코드 일련표는 항상 쓰이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실기에서도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나 밀링 기능사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급속으로 절삭을 하지 않고 바로 이송하는, 빨리 움직이는 G00, 그 다음에 직선 가공을 절삭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위치 결정 G00과 다르죠. 그러니까 공작물이 닿는데 G00을 이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닿을 우려가 있으면 보통 G01로 직선 가공을 명령어를 넣어줘서 급속 이송을 하지 않고 천천히 G01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송 속도가 늦겠죠. 그리고 G01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언어 가공을 하는 거고요. G03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언어 가공을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G04라고 하는 것은 일시정지를 뜻하고요. G28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G코드입니다. 자동 원점 복귀. 그리고 G40, G41, G42는 이제 공구 반경과 관련된 보정과 관련된 G코드입니다. 보정을 취소하는 거 G40, 좌측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이 이제 일감이 그러니까 공작물이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공구의 위치 기준이 아니라 공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감이 좌측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감이 왼쪽에 있다면 좌측 보정을 해야 되고요. 공구 오른쪽에 일감이 있다 그러면 우측 보정을 해야 됩니다. G41을 써야 됩니다. G50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계 설정 및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하는 거고요. G96, G97 주축 속도 일정 제어, 이것은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 오프라고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축 속도를 일정 제어하는 것을 오프하고요. 주축 회전수로 일정 제어하겠다 이 뜻입니다.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하는 것을 오프하는 것이 아닙니다. M코드에는 이제 M00 프로그램 정지하는 것, 그 다음에 M02 프로그램 종료, M03 이제 주축 정회전, 시계 방향으로 이제 정회전 하는 거죠. M08을 절삭률을 공급하는 거고, M09는 절삭률을 꺼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리셋은 M30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G코드에 대한 지금 별표 친 거, 이게 동그라미 친 것들 정도는 이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좌표계입니다. 좌표계를 보시면 기계 좌표계와 절대 좌표계 이렇게 나와 있죠. 기계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주축이 이렇게 있고요. 주축이 선반, 이거 같은 CNC 선반 같은 경우입니다. 선반 같은 경우에 공작물이 있고 공구가 이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공구 처음 원점이요. 공구 원점이죠. 기계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에 공작물 위치가요. 이게 공구 원점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공작물의 위치를.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기계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기계 원점을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로 전원 투입 후에 원점 복귀 완료 시에 이루어진 것이 기계 좌표계입니다. 절대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작물의 이 부분을 이제 X축의 원점으로 잡고 이 부분을 Z축의 원점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계 원점으로 기계 좌표계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 굉장히 계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0으로 원점을 잡아 놓을 때 이 공작물 좌표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좌표계라고도 하고요.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 공작물의 이미지점을 원점으로 한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부분을 원점을 잡습니다.
상대 좌표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좌표 0으로 설정할 때 사용하는 좌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원점으로 공작물 좌표계를 0점으로 잡지 않고 내가 만약에 가공이 이 부분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원점으로 잡아놓고 뭐 1만큼 가라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상대 좌표계도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절대 좌표계는 이 부분 원점으로 처음에 잡아놓고 여기까지 10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Z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이제 상대 좌표계로 한다.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9라고 9이고 여기서부터 9 여기서 10이라고 한다면 이만큼 1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 좌표로 치면은 Z-1을 간 거죠. 이렇게 절대 좌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상대 좌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좌표는 원점 기준으로 이미지는 원점으로 한 좌표이고 상대 좌표계는 현재 위치가 기준점이 되는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개연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어 선반의 준비 기능에서 직선 가공에 해당하는 G코드. G01 급속 이송이죠. 급속 이송. G01은 직선 가공입니다. G02는 원호 가공인데 시계 방향이고요. G03은 반시계 방향 원호 가공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어 선반에서 주소의 의미 중 보조 기능을 나타내는 기호. G는 준비 기능이고요. S는 주축 기능이죠. T는 공구 기능이고요. M이 보조 기능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2 기계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